한국 대표팀 투수진이 정말 이어지는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하지만 9회 3점 차 상황에서도 하나 이글스 마무리 김서현이 등판하지 않은 데는 사연이 있다. 류지영 감독이 한국 시리즈에 참여했던 투수들은 이번 경기에는 절대 투입하지 않겠다고 미리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었다. 류지영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은 8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체코 야구 대표팀과 진행된 2025 네이버 K-베이스볼 시리즈 1차전에서 3-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1차전을 기분 좋게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9일 오후 2시 같은 구장에서 체코와 2차전을 치른다. 이후 일본 도쿄로 이동해 15일과 16일 일본과 평가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한국 투수들의 조용한 활약은 한일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에 충분했다. 2025 시즌을 모두 마친 상황에서 한국 야구는 다음해 3월 개최되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체코는 한국과 같은 시조에 속해 있으며 조별리그 첫 상대 팀이기도 하다. 결과는 3-0 완벽한 승리. 단 3개의 안타만 허용한 한국 투수진의 맹활약이 두드러졌다. 상대팀의 파벨 하딤체코 감독도 경기 후 한국팀이 매우 잘했다며 특히 한국 투수진이 인상 깊었다고 극찬할 정도였다. 가장 먼저 선발 곽빈은 2이닝 동안 몸에 맞는 공 하나만 내주며 사탈삼진 무안타의 조용한 투구를 보였다. 직구 최고 속도는 156km에 달할 만큼 매우 좋은 몸 상태를 과시했다. 또한 커브와 슬라이더를 적절히 혼용하며 체코 타자들을 제압했다. 총 투구수는 30개였다. 김건우가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하였다. 그 또한 2이닝 동안 볼넷 2개만 허용하며 4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노이트의 호투를 펼쳤다. 총 35개의 공을 던졌다. 다음으로 등장한 최준용도 최고 150km에 이르는 강속구를 무기로 1이닝을 3삼진 1볼넷 무안타로 막아냈다. 대한민국은 6회 초 마운드에 선 이호성이 선두 타자인 에스칼라에게 우측 앞 안타를 허용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투수들의 무안타 행진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호성도 이후 이어지는 세 타자를 모두 땅볼과 뜬공으로 처리하며 무난한 모습을 되찾았다. 7회에 등판한 이로운도 1개의 안타를 허용했음에도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무사히 마쳤다. 8회 초 김태견의 피칭은 특히 빛났다. 맨식, 에스칼라, 프로콥으로 구성된 체코의 상위 타선을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운 것 김태견은 경기가 끝난 후 데일리 MVP로 뽑혔다. 이후 팀이 3점 리드한 9회 말에는 조병현이 마운드에 올라 무실점 투구로 세이브를 기록했다. 다만 하나의 마무리 김서현은 이번 경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에는 사연이 있다. 류지연 감독이 경기 전 LG와 한화 소속 투수들은 등판시키지 않기로 미리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류 감독은 딜차전에서 투수 운용과 관련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두 팀 소속 투수들의 출전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 김서현을 포함한 LG와 한화 소속 투수들은 이날 등판하지 않았다. 비록 1차전에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2차전에서는 LG와 한화의 투수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류 감독은 2차전은 한국 시리즈에 나섰던 선수들이 나온다는 의미보다는 이날 1차전과는 다소 다른 라인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며 변화를 암시했다. 사실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화 이글스 김서현을 둘러싼 후폭풍은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202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은 김서현. 고교 시절부터 강렬한 강속구로 큰 관심을 받았다. 프로 입단 후에는 SNS 논란, 투구폼 수정 등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올해 김경문 감독을 만나 한화의 새로운 마무리 투수로 자리 잡았다. 신인 마무리가 33세이브를 올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150km 중반대 직구는 폭발적인 위력을 자랑했다. 강한 테일링으로 인해 공이 보여도 치기 어려웠다. 타자들이 김서현의 빠른 공에 긴장할 때 슬라이더가 들어가면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김서현에게 첫 가을은 악몽 그 자체였다.
10월 1일 SSG 랜더스전 9회에 연속 홈런을 허용하며 충격적인 블론 세이브를 기록했고 한화의 정규 시즌 1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여파는 포스트 시즌에도 이어졌다.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는 삼성 라이온즈 김영웅에게 통안의 홈런을 맞아 시리즈가 5차전으로 이어졌고 LG 트윈스와의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도 9회 3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말았다. 포스트 시즌 내내 김서현 기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 감독은 김서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였지만 그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한화의 용병술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결국 논란은 국가대표팀으로까지 번졌다. 김서현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체코, 일본과의 평가전에 나서기 위해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류지연 감독 역시 김서현 관련 질문을 피할 수 없었다. 핵심은 김서현의 멘탈 관리와 활용 방안이었다. 류 감독은 처음엔 이제 지난 일은 잊고 대표팀에서 부담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고 격려했으나 계속해서 화제가 이어지자 이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선수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김서현 이야기를 계속 꺼내면 선수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최근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김서현의 멘탈로 모이고 있다. 그가 그런 큰 악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멘탈이 흔들리면 대표팀에서도 제 실력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멘탈이 아니다. 김서현은 오히려 충격적인 경기 이후 초반에는 제구를 되찾으며 가운데로 공을 잘 넣었다. 만약 멘탈이 크게 무너졌다면 아예 공을 던지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모습은 없었다. 결국 원인은 구위 저하였다. 투수의 팔각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건 체력적인 한계를 의미한다. 그는 올 시즌 66이닝을 소화했다. 첫 풀타임 마무리 시즌이었기에 체력 안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 야구 관계자는 팔이 내려가면서 김서현 특유의 테일링이 사라졌다. 슬라이더 각도도 무뎌졌다. 구속은 여전히 빠르지만 타자들에게는 홈런치기 좋은 공이 됐다. 고 냉정하게 분석했다. 공이 빠를수록 스위스팟에 맞으면 비거리가 더 길어지는 것은 당연한 법이다. 며칠 휴식을 취했지만 김서현의 체력이 단번에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다. 150km 중반대의 강력한 공이 150km 초반의 평범한 구질로 바뀌면 어떤 상대라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류 감독이 김서현 활용에 고민하는 핵심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애초 김서현은 이번 가을 시즌 가장 불안한 투수였다. 그를 끝까지 고집한 김경문 감독의 집착이 또 한 번 패배를 불러왔다. 하나는 30일 오후 대전 하나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솔케이버리그 한국 시리즈 7전 4선승제 LG 트윈스와 4차전 홈경기에서 4-7로 패했다. 하나는 이날 8회 말까지 4-1로 앞섰다. 특히 8회 말 추가 득점까지 올리며 승리가 눈앞에 있는 듯했다. 하지만 9회 초 김서현이 마운드에 오르자 대전 하나생명볼파크의 분위기는 급변했다. 최근 그의 부진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김서현은 지난 1일 SSG 랜더스전에서 0.2이닝 사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고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0.1이닝 2실점, 4차전에서는 김영웅에게 동점 3런을 허용했다. 물론 전날 승리 투수로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8회 초 1-2로 뒤진 상황에서 3루 주자를 내보내는 폭투를 기록했고 9회 초에는 무실점 처리했지만 주자 2명을 내보냈다. 최근 제구력이 흔들린 김서현을 4차전 3점차 상황에 투입하는 건 큰 위험이 따랐다. 그럼에도 김경문 감독은 4차전 9회 초에 김서현을 올렸다. 그는 플레이오프 초반부터 김서현을 살려야 할 투수로 점찍었고 문동주 한 명으로는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를 덧붙였다. 하지만 한화에는 문동주, 김서현 외에도 다양한 투수가 있다. 지난해 마무리였던 주연상 등 경험 많은 베테랑도 존재했다. 그럼에도 김경문 감독은 김서현을 고집했다. 결국 김서현은 박동원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했고 박혜민에게 볼넷을 내주며 동점 주자까지 내보냈다.
이후 박상원이 이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불붙은 LG의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LG는 9회 초에만 6점을 올리며 7-4 역전승을 거뒀다.